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세법 개정안 국무회의가 이번에 여러 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달 3일에 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때 국회에서 어떤 게 통과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설 구간과 그리고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이번에 45%로 좀 올라가는 게 주요 쟁점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쪽도 봐야 되겠죠. 암호화폐 쪽에서도 약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2020년 세법 개정안 평가글에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이 금융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세제당국은 가상자산에 재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기타 소득으로 하지 말고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 부연구위원이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데 있어 지난 3월에 개정된 특정 금융정보법에 정의된 자산을 규정할 뿐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그 속성상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만약에 바뀌었다라는 가정하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아마 주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부분에 속한 상품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 해당 조건이 다 상이하진 않고 거의 다 동일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월 공제 되고요. 그리고 공제 범위도 확대가 되고 기간이 연장이 되는 최고의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과연 기존의 정부의 전 법무부 장관, 전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가볍게 암호화폐는 나쁜 것이다 라는 그런 거를 과연 정부가 말을 바꿔서 이거를 수정해 줄 것인지 전 이게 매우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보스턴 연준이 30여 개 블록체인을 평가 중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해당 기관은 미국의 MIT 미디어 랩 암호화폐 부분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공동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와 관련해 보스턴 연방준비 수석 부사장은 디지털 달러가 기존 달러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연구 중이라며 확장성, 존버량, 보안, 프라이버시 등의 여러 측면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실용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 연준이 30여 개의 블록체인을 평가 중에 있다. 디지털 달러 테스트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 중에 확장성, 처리 정보량, 그리고 보안, 프라이버시 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 실용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롱해시 측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계정을 통해 덱스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롱해시 측은 올 초 암호화폐 대출 프로젝트 락업 암호화폐 가치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가치의 67%를 점유했지만 최근 52%까지 떨어졌다. 한편 덱스의 플랫폼 내 락업이 된 암호화폐 자산 점유율은 올 초 3%에서 지금은 25% 정도 급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CBDC 연구 그룹을 출범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번 연구팀은 보안의 리스크, 경제적 영향, 기존 결제 시스템 대비 강점을 연구 및 조사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번 CBDC 연구 그룹은 180일 이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 CBDC 발행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브라질의 맞춤형 모델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1000개 이상 갖고 있는 주석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고래 주석수가 2190개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기록은 2019년도 9월 28일 기록한 2184개이다. 1000개 이상 보유 주석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은 780개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많이 됐던 측면은 원래 고래가 기존에 있던 지갑을 좀 분배했던 과정도 일부 좀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 거래소를 사용했던 그런 유저 폭이 늘어난 동시에 거의도 상위 몇 퍼센트는 돈을 벌거든요. 그럼 그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 지갑들도 생각보다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개수를 좀 많이 늘려놨던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이번에 2018년도 때 숏을 쳐서, 그것도 장기로 숏을 많이 쳐가지고 엄청나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도 많이 내긴 했지만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레이스케일 운영 자산이 59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2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트러스트 판매 가격이 1% 상승한 13.72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신탁은 4% 하락한 64달러 정도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이다 스테이킹을 하셨던 분이 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닉네임이 와꾸존네라고 해가지고 남겨주신 내용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넷에 1월 말에 100만 개 정도 위임을 해서 29일날 보상이 발생을 해서 대략 5만 7천 개 정도를 받았는데 요거 괜찮겠냐 라고 되었는데, 댓글을 보게 되면 그 정도면 좀 잘 받았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거의 보상 비율 자체가 5% 전후 정도로 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걸 꾸준하게 유지를 해줄 것인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트맥스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트맥스 움직임이 과거에는 이런 고객 신원 확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KYC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KYC를 도입하는 것을 얼마 전에 발표를 또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 이제 비트맥스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곱박스 운영사가 하반기 정규직을 채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게 되면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준법 감시,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 개발자, QA 엔지니어, 서비스 기획, 사업 개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뽑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곱박스도 이번에 ISMS 부분도 했고, 그 다음에 FATF에 대한 규제 준수 가이드라인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도 얼마만큼 성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대 거래소에서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거래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꾸역꾸역 그래도 잘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래소라는 느낌은 꽤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BI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CBDC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비트코인을 능가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BIS는 세계 각국 CBDC 연구 개발 현황, 기술적 접근 방식의 정책적 입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보고서는 CBDC 발행에 대한 태도가 1년간 눈에 띄게 변화한다면서 특히 2020년 들어서 전세계 인터넷 검색에서 CBDC가 비트코인과 리브라의 확실한 우세를 나타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 표를 보시게 봐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 관심도 추이를 보아도 18년도 때부터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2020년도 때는 거의 이제 CBDC를 하는 쪽으로 요새 거의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못해도 5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BIS 미국 정치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진 것과 중국과 스웨덴의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CBDC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소규모 소매 거래소에서 제한적으로 실험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정말로 CBDC 부분에 있어서 곧 사용하기 위한 척도로 이제 소매 부분을까지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테스트 단계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분위기상을 보았을 때 요게 이제 끝나면 이제 정말로 곧 발행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민은행 측은 디지털 위안화 실험은 소규모 소매 거래소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 화폐는 법정 통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한 대학원 부교수 측은 현 시점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가동 중에 목표는 안전하고 매끄러운 운영 가능성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간의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소매 거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대규모 거래 시나리오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50인 이상은 결혼식이 금지가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2차 확산기가 돌다 보니까 새로운 게 부상이 뜨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페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카오페이가 좀 많이 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역시 해답은 잘 찾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잘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한국에 살면서도 그래도 해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친구들도 못 오니까 못 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 송금 수수료가 비싸니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나도 코인 투자해볼까?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소 방문자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국제 웹 통계 사이트 시밀러 웹 분석을 통해 방문자 수 상위 거래소를 찾아보았는데 빗썸은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방문자 수가 400만 명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1위였고요. 업비트가 366만 명으로 2위 정도가 되었고 코인빗과 프로비트가 250만 명, 88만 명 순으로 나타나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곱박스가 20만 명 정도에서 34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는 이더랩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양적 완화의 대체 투자처럼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좀 쏠림 현상도 있지 않았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국가에 대한 그런 재무 건전성이 별로 좋지 않은 신용도가 낮은 그런 국가들 쪽에서 좀 많이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달러에 대한 비중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 비중이 아예 없을 것이고, 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니까 당연히 인터넷만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만 되면 충분히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으니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